안녕하세요. 최흥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4주차 1교시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냈죠? 항상 코로나 조심하세요. 그러면은 오늘은 지난주 수업에 있어서 연이어서 오늘은 제4주차 1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인사관리에 있어서 경찰 공무원인데요. 제2장 경찰기관의 권한입니다. 경찰기관의 권한, 경찰기관의 권한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경찰기관의 권한. 경찰의 권한이란 경찰권이 미치는 영역을 말하며 그 대상에 따라 사물 권한과 인적 권한 그리고 지역 권한으로 분류. 경찰의 권한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사물 권한하고 인적 권한, 지역 권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큰 일본에 가서 사물의 권한, 작은 일본에 경찰의 사물 권한이란 경찰의 사무 내용의 범위를 말하며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의 임무 또는 직무를 말함. 경찰의 사물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 사무의 범위, 사무 내용의 범위를 말합니다. 경찰 공무원이 하는 업무의 관할입니다. 그러면 경찰 공무원이 어느 범위에까지 경찰 공무원의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찰의 업무 관할, 경찰의 업무 관할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경찰법 제3조. 경찰의 업무 관할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의해서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내용하고 경찰법 제3조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도 똑같습니다. 경찰 이외의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공무원이 어떤 업무 수행을 할 때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 근거가 없이 하는 업무는 위법, 불법입니다. 처벌받게 됩니다. 경찰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공무원도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든지 그것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법적 근거 없이 자기가 함부로 행동하면 위법, 불법으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경찰 공무원이 교통단속을 한다. 그러면 경찰 공무원이 교통단속하라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위법, 불법이 됩니다. 그러면은 경찰 공무원이 교통단속은 어디 있는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보면은 교통단속 및 위해 방지. 경찰 공무원은 교통단속도 하고 위해 방지. 위해를 있으면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업무의 관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경찰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 신체도 보호해야 돼요. 생명도 보호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를 살인하는가 안 하는가, 또 A가 B를 상해를 가하는가 안 가하는가, 신체의 위해를 가하는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가 안 가하는가. 만약에 위해를 가하면은 처벌 근거를 해가지고 체포를 해가지고 처벌해야 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경찰의 업무 관할입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도 보호해야 되고 국민의 신체도 보호해야 되고 또 뭐를 보호하느냐, 국민의 재산도 보호해야 돼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재산. 만약에 경찰 공무원이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타인의 재산을 훔칠 수도 있고 강제로 빼앗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훔치고 강제로 빼앗지 못하게끔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경찰 공무원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입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은 여러분들이 포항이나 경주 지역에 보면은 경찰 공무원들이 주간, 야간 구분 없이 순찰을 돌고 있지요. 순찰 도는 게 뭐 때문에 돈다고 생각합니까? 순찰하는 것은 범죄를 예방하는 겁니다. 경찰 공무원이 다니니까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범죄 예방적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범죄 예방, 진압, 범죄가 발생하면은 경찰 공무원이 신속히 출동해서 현장에 가서 그 범인을 제압을 해야 됩니다. 제압해가지고 체포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처벌받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범죄 예방도 하고 범죄를 진압하고 그 다음에 수사, 범인을 검거해가지고 수사까지 하도록 이렇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법적 근거를 제시를 해놨습니다. 이런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이 범인을 검거를 해가지고 경찰서에 데려와가지고 수사도 하고 체포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입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은 그 치안에 있어서 어떤 정보 같은 게 있으면 수집해가지고 작성 써야 되겠죠. 해가지고 배포, 다른 사람에게 국가 정책 위반자들에게 배포,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집행법 제2조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이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음 교통의 단속과 위해 방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은 교통의 단속과 위해 방지, 경찰 공무원은 교통 단속도 할 수 있고 또 위해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경비, 요인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예, 그렇습니다. 경비 업무도 하고 또 요인 경호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사람을 경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뭐 국무총리나 아니면은 외국의 국가 원수, 대통령, 총리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우리나라 청와대 경호실 또 경찰 공무원들이 경호를 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간첩, 간첩이 나타났다. 그러면 대간첩, 대테러 작전, 테러가 발생했다 하면은 경찰 공무원이 신속히 현장에 출두해가지고 간첩을 검거하고 테러범을 검거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업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법적 근거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그렇죠. 외국 정부기관이라든지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우리 경찰에다가 어떤 좀 도와달라든지 예를 들면은 국제 인터폴 우리나라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망가면은 우리나라 경찰이 도망간 범죄자 인적사항하고 사진하고 해가지고 인터폴에 올립니다. 인터폴에 올리면은 중국에 있는 그 공안원, 중국의 공안원은 그 우리나라로 비교하면은 경찰이 되겠죠. 중국의 경찰을 공안원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경찰 공안원이 그 사람을 우리나라 사람 범인을 검거해 가지고 우리나라다 인결하게 됩니다. 이게 국제 간의 국제 협력입니다. 또 중국 사람이 중국서 살인을 저지르고 우리나라에 도망오면은 중국 공안원에서 국제 인터폴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사람 인적 사항하고 사진을 등을 보내오면은 우리나라 경찰에서 그 사람을 검거를 해 가지고 중국 경찰 즉 중국의 공안원에 인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입니다.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그래요. 경찰 공무원은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어떤 사람들이 길 가다가 침을 뱉지 않는지, 또는 소변을
보지 않는지. 만약에 소변을 보고 침을 뱉으면은 이게 과태료 2만 원, 질서 유지 문란하면은 여러분들 2만 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경찰의 사물 관할을 이탈한 경찰권의 행사는 위법. 그렇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경찰 공무원이 사물 관할은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업무 영역입니다. 업무 영역은 법적 근거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위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이탈한 경찰권의 어떤 행동은 위법이다, 불법이다. 이래서 그때는 경찰 공무원은 처벌받아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 경찰의 임무는 궁극적으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기울되며 이를 위한 권력작용 및 비권력작용을 모두 포함. 경찰의 임무는 결국적으로 이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위험도 느끼지 않고 신체의 위험도 느끼지 않고 재산상의 위험도 느끼지 않고 정말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의 안녕입니다. 질서 유지입니다. 또 질서도 사람들이 뭐 침도 뱉지 않고 소변도 보지 않고 이 거리 질서 교통 위반도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이제 경찰의 이 모든 것이 경찰의 임무입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이것은 경찰의 임무예요. 이 임무는 이를 위한 권력작용 및 비권력작용 모두를 포함한다. 권력작용은 경찰 공무원이 경찰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한에 의해서 하는 작용, 권한에 의해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비권력 작용은 뭔가? 비권력적 작용은 경찰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력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니고 비권력입니다. 비권력적 작용도 경찰 공무원이 수행해야 한다는 거죠. 비권력적 작용 제가 사례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노인들에게 지리교시, 그러면 길을 잃은 어린아이 어떻게 됩니까? 경찰 공무원이 보호를 해야 되죠. 보호를 했다가 부모를 찾아서 아이를 인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리교시, 그 다음에 어린아이 보호, 또 치매 노인들 보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권력적 작용입니다. 또 경찰 공무원에게 제가 포항 남부경찰서로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알려줘야 됩니다. 지리교시죠. 그 알려주는 그 역할이 바로 비권력적 작용입니다. 권력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비권력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큰 2번의 인적 권한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물 권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적 권한은 1. 경찰권의 인적 적용 대상을 말하며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나 국내법상으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해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는 외교사절과 주한미군에 대해 일정한 제한, 그렇습니다. 인적 권한은 사람에 대한 권한입니다. 경찰 공무원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경찰권의 권한을 경찰권의 권한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질서를 문란케 하면은 경찰 공무원의 경찰권 작용이 발동이 됩니다. 경찰권이 발동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경찰권이 발동되는 게 원칙이지만 국내법과 국제법상으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국내법상으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제법상으로는 외교사절과 주한미군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자,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법사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현직의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대통령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경찰권이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국회의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국제법적으로 외교사절 주한 미 대사 또는 주한 1대사 중국 대사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대사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나라 경찰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미군에 대해서는 발동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 부분을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헌법 2번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면책 특권을 규정, 즉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경찰권 작용을 배제.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84조에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면책 특권을 규정해 놨어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대통령은 내란 외환이 있는데요. 내란하는 것은 뭐 정부를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정부를 무너뜨린다든지 외환은 외부의 뭐 침입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는 그 외환의 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그런 경우는 대통령에 대해서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외에는 재직 중에 대통령은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대통령은 외환 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경찰권을 발동할 수가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다음 3.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에 대한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규정, 즉 1.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경찰작용을 제한. 예, 그렇습니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에 대한 회기 중 불체포 특권입니다. 회기 중이라고 하는 거 국회 회의가 이제 열리고 있는 국회 업무 중이죠. 국회의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 체포를 할 수 없어요. 불체포 특권을 규정해 놨어요. 그 내용에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1.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예. 국회의원이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현행범이 아니면은 강도범이든지 살인범이든지 현행범이 아니면은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국회에 반드시 체포하려고 하면은 국회에 동의를 해야 돼요.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다 같은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잘 해주겠습니까? 잘 안 해주겠죠. 예. 현행범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2학년, 3학년 되면 형법을 배우게 됩니다. 형법을 배우면은 그 현행범인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행범인은 현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이거나 막 범죄를 막 끝낸 사람을 현행범이라고 합니다. 범죄를 막 저지르거나 범죄를 막 끝낸 사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체포할 수 없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2.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경찰 작용을 제한. 이 내용은 뭐냐면은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회기 전입니다. 회의가 있는 국회 회기 전에 체포 구금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체포 구금된 때 현행범인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그 사람 범인이라도 좀 석방해달라고 하면은 석방해야 됩니다. 경찰 공무원이 석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 작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4.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규정. 즉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요, 그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국회 회기 중에 보면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그 대통령에 대해서라든지 누구 뭐 국무총리에 대해서라든지 막말도 하고 아주 가격한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큰 3번의 지역권한입니다. 조금 전에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죠? 인적권한입니다. 그죠?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적 권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다. 대통령은 직무 중인 경우, 또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에는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다. 구금 체포할 수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지역 권한입니다. 지역 권한. 지역에서 따라서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지역 권한이라고 하며 경찰의 지역 관할이라고도 함. 예, 그렇습니다.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그 지역적 범위, 그러면 어느 지역까지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대한민국 모든 곳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경찰권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만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권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 모든 적용됨이 원칙이나 다른 행정기관 또는 국제법적 근거에 이거 일정한 한계가 있음. 예.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영내의 모든 것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다른 행정기관 또는 국제법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일정한 한계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는 지역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예외, 자,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합니다. 예외가 해양, 예. 해양에 있어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원칙적으로 경찰은 육상에서 경찰 사무를 관할하며 해양에서의 경찰 사무는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경찰이 그 관할권을 가짐. 예, 그렇습니다. 해양에 대해서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경찰이 담당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육지에서 대한민국 육지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살인사건이나 강도사건이나 절도사건이나 강간사건이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경찰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일반 경찰이 사무를 관할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인을 검거해가지고 체포해가지고 조사해서 처벌하는, 육상에서는 대한민국 어느 영역, 육상에서는 일반 경찰 공무원이 경찰권을 발동할 수 한다, 할 수 있다,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사고가 났어요. 바다에서 뭐 배와 백길이 충돌했다든지, 배 안에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했다든지, 강도를 했다든지, 뭐 절도를 했다든지, 그러면은 해양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입니다. 이 경우는 일반 경찰이 경찰권을 발동할 수가 없어요. 일반 경찰이 가서 그 범인을 검거하고 체포하고 수사해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 해양경찰이 합니다. 해양경찰이. 바다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이 그 범인을 검거하고 체포해가지고 수사해서 처벌받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 한번 내볼까요? 페이지 87페이지 한번 내보세요. 87페이지에 내보면은 87페이지에 나와 있죠. 해양경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해양에 대해서 나와 있죠. 보면은 해양, 그 붉은 칸에 보면은 1. 해양에서의 수색, 구조, 연안, 안전관리 및 선박 교통 관제와 경호 경비, 대테러 작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 해양에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해양 관련 범죄 예방 진압 수사와 치안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예. 이거는 해양경찰이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합니다. 이거는 육지에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해양 관련 범죄를 예방, 진압, 수사, 치안 정보 수집, 작성, 배포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해양 오염 방제 및 예방 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그렇죠? 누가 바닷가에 오염 물질을 버리면은 해양경찰이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4. 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한다. 예, 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해양경찰의 업무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철도입니다. 철도.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명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철도 특별사법경찰대가 경찰의 임무를 수행.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철도청에 소속하여 있는 이 철도경찰대는요, 그게 철도 그 내에서 예를 들면 KTX나 뭐 새마을 열차나 그 열차 안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사건 사고 있잖아요, 그죠? 서로 뭐 폭력을 행사했다든지 이런 것은 철도 경찰이 합니다. 일반 경찰이 검거하고 체포하고 뭐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 경찰대가 그 임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8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예, 87페이지 보면 철도 경찰의 그 업무 영역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철도역 구내 및 열차 내부의 치안 유지. 예, 열차 내에서 치안 유지. 이런 것들은 철도 경찰이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철도 범죄의 수사, 사건 송치 등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 수행. 예, 그렇습니다. 철도 내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수사하고 사건 송치 다 한다. 누가? 철도 경찰대가. 다음 적결심판 청구 및 피의자 호송과 대기실 관리. 예, 그렇습니다. 4. 경찰청 및 철도공사와의 업무협정 체결 운영. 예, 경찰청하고 철도공사하고 업무협정을 해가지고 체결을 해가지고 철도청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우리 철도경찰대가 운영한다. 이렇게 서로 협정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과 다른 기관과의 수사 협조. 6. 지방철도경찰대 및 철도경찰대 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 그 다음에 7.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대테러 예방 업무에 관한 사항. 이런 업무들이 철도경찰이 하는 업무 영역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 국회입니다. 그러면 장소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장소는 지역 관할이죠. 지역 관할. 그러면은 경찰권이 발동될 수 없는 지역은 해양, 일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없는 지역은 해양, 두 번째는 철도, 세 번째는 이제 국회입니다. 국회. 다 국회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의 경위를 둔, 국회의 경위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무엇 때문에 국회 내에 경위를 두냐면은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들,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몸싸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단체에서 국회에 와가지고 자기들의 주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단체 행동을 하는 경우에 그 국회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비대원을 줍니다. 국회 내에 경비대원을 두는데요. 이 경비대원을 가지고 경위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부를 때 명칭이 경위입니다. 국회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회 사무처에서 특별 채용한 경비대원을 경위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 보면은 경위가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이 서로 몸싸움 할 때 보면은 양복 입고 중간에 서서 이렇게 말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경위입니다. 그 다음,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음. 예, 그렇습니다. 국회 내에 뭐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끼리 몸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국회에 와서 항의 집회를 한다든지 할 때 국회의장이 판단했을 때 국회 소란스럽고 국회의 질서가 마비되었다라고 판단되면은 국가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어요. 누가? 국회의장이. 누구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래서 국가경찰 우리 일반 경찰이 파견돼 가지고 국회의장의 지시에 따라서 국회를 경호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다음 경위와 파견된 국가경찰 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국가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예. 그러면은 국회에는 경위도 있고 또 국가경찰 공무원도 와서 국회를 경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경위는 그 국회의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호를 하고 국가경찰 공무원은 그 국회 회의장 건물 밖에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건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건물 밖에서 국회를 경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위나 경찰 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 범인이 있을 때는 체포한 후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나 회의장 안에서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음. 예, 그렇습니다. 국회 안에 현행범이 있다. 살인범이 있다든지 강도범이 있다든지 강도를 저지르고 국회 안에 들어갔다. 그때는 경찰 공무원이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체포할 수 있어요. 체포한 후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는. 의장님, 이게 강도범이 들어가지고 근거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데려가서 수사해가지고 처벌해 하면은 데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 회의장 안에서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음. 예. 국회 회의장 안에서는 국회의원이 범법자라 하더라도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법정입니다. 법정. 여러분들 법정은 다 알죠? 법은 재판하는 곳입니다. 재판하는 곳을 가지고 법정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 조직법에 따라 법정의 질서 유지는 재판장이 담당. 예. 여러분들 그 법원에 한번 가보셨나요? 법원에 가면은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있고 이쪽에는 검사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피고인하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방청객들이 지켜보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방청객들이 소란을 피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재판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그 법정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재판장이 뭐 정회도 할 수 있고 또는 국가공무원 경찰을 국가경찰 공무원의 현장 출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 금지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법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예, 그렇습니다.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법정에 들어오면 소란을 피우고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되면 입정 금지, 법정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어요. 또 들었다 하더라도 소란을 피우면 퇴정을 명할 수가 있어요. 나가라고 했는데도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퇴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법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어요. 누가? 재판장이에요. 재판장은 이러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음. 예, 그렇습니다. 재판장은 오늘 재판하는데 질서 유지가 되지 않고 재판에 마비가 되겠다라고 판단되면 개정 전이라도 관할 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 좀 파견 좀 해주세요. 우리 법정에 오늘 좀 질서 유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재판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국가경찰공무원 좀 보내주세요 하면 관할 경찰서장은 국가경찰공무원을 파견해야 됩니다. 이때 재판장은 재판을 열기 전에도 요청할 수 있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개정 후 그렇게 재판을 연 후에도 관할 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교관 등입니다. 외교관 등 경찰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하여 외교공간과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국제법상 취해법권지역이므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외교사절 요구나 동의가 없는 한 경찰은 당해 지역에 진입할 수 없음. 예, 이건 이제 지역 경찰권 제한인데요. 외교 관계에 관한 그 비엔나 협약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국가 간의 협약을 했습니다. 비엔나 협약이라고 하는데요. 그 협약을 해가지고 외교 공간과 외교 간의 개인주택, 외교 사절의 공간에 대해서는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도록 이렇게 협약을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한 미국 대사,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 대사가 사람을 2명 살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이 가서 그 주한 미군 대사를 체포 구금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어요. 주한 미국 대사가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사람을 살인했다 하더라도 우리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습니다. 왜? 비엔나 협약에 의해서 할 수가 없어요. 경찰권이 발동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우리 국가에서, 정부에서 주한 미국 대사를 강제 추방시킵니다. 처벌하지 않고 미국으로 강제 추방시킵니다. 주한 일본 대사도,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일본 대사도 마찬가지고 중국 대사도 마찬가지고 대사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우리 경찰권을 발동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가 있는 주미 한국 대사,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가 미국 사람을
2명 살해했어요. 살해하면은 그 우리나라 대사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단지 미국 사회에서, 미국 정부에서 우리나라 대사를 강제 추방시킬 뿐입니다. 이게 국제 간의 비엔나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하나의 협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외교관, 예를 들어서 주한 미 대사, 미국 대사가 근무하는 공간, 사무실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 대사가 개인 주택이 있겠죠. 밤에 야간에 잠을 자는 주택. 이러한 곳에 우리나라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외교 공간의 사무실이나 외교관의 개인 주택에 침입했을 때 우리 경찰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권을 발동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경찰이 외교 공간에 들어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대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범인이 뭐 죄를 저지른 범인이 대사 공간 사무실 들어갔다든지 대사의 개인 주택에 지금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좀 체포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래 물어보고 대사가 동의를 하면은 그때 들어가서 검거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들어가서 검거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권을 발동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교 공간과 외교관의 개인 주택은 취해 법권 지역이에요. 법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해됩니까? 예,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다음, 외교사절의 승용차, 보트,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경찰권이 미치지 아니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비엔나 협정에 의해서 외교사절, 주한 미국 대사, 주한 일본 대사, 주한 중국 대사, 국제적으로 대사들이요. 우리나라는 한 160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대사들이 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그 160개 되는 나라에 다 우리나라 대사를 그 나라에 보내서 업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에 와 있는 주미 대사라든지 주일 대사라든지 일본의 대사는 중국 대사라든지 이런 대사들의 승용차라든지 그 대사들이 갖고 있는 보트라든지 대사들이 갖고 있는 비행기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범인이 외교사절의 승용차에 들어가 있다. 외교사절의 보트에 들어가 있다. 경찰권이 발동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예외입니다. 예외가 있어요. 외교사절의 공간이나 외교관의 개인 주택에 들어가서는 경찰이 들어가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어떤 경우냐? 화재나 전염병의 발생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교사절의 동의 없이도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는 국제적 간섭으로 인정.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 대사 공간, 사무실이나 그 대사의 개인 주택, 잠자는 주택에 화재가 났어요. 전염병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화재가 났는데 언제 경찰에서 대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대사관님 그 개인 주택에 지금 화재가 났는데 우리 경찰이 들어갈까요? 소방관이 들어갈까요? 동의받고 하는 사이에 벌써 화재는 점점 커져가지고 다 타버리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화재나 전염병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교사절의 동의 없이도 그 외교사절의 공간,
또 개인주택에 경찰이 들어갈 수도 있고 소방관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예외입니다. 예외. 그 예외는 화재나 전염병 발생 등과 같이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예외이지 그 외에는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다음, 영사의 경우도 외교관에 준하여 경찰권 행사에 제한이 있음. 예, 여러분들 그 외교관은 외교가 있고 또 영사도 있고 공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사도 외교관에 준해 가지고 경찰권이 제한된다. 외교 사절의 공간 개인주택에 못 들어가면은 영사의 공간 개인주택에도 경찰이 못 들어간다. 경찰권이 제한된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한미군의 영내.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이제 그 뭐 대구에도 있고 서울도 있고 이제 평택에도 있고 있죠. 주한미군이 거주하고 있는 그 영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행정협정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미국 군대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미군 당국이 영내에서 자체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함으로써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도록 규정. 예. 우리나라와 미국 군대 간에 한미행정협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영어로 소파라고 하는데요. 소파 협정에 의하면은 미국 군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영내에는 미국 군인들이 당국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이 미국 군대의 영내에는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미행정협정에 의해서. 한미행정협정 소파 규정에 의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설 및 구역 내부 경찰권. 네. 다음. 미군 당국은 그 시설 및 구역 내에서 경찰권을 가지며 미군 당국이 동의한 경우와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 범인을 추적할 때는 대한민국 경찰도 시설 및 구역 내의 범인을 체포할 수 있음. 예, 미군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영내에는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다고 그랬죠. 경찰이 그 미군이 거주하고 있는 영내에 미군 사령관의 동의 없이는 허락 없이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 경우, 사람을 살인하고 뭐 강도를 하고 막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다가 미군 영내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는 경찰 공무원이 주한미군 사령관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 가지고 그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현행범이라야 되지. 현행범이 아니면은 절대로 경찰이 미군 영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현행범이라야 됩니다. 현행범인 경우는 현행범이 미군 영내로 도주하면은 경찰권을 발동해서 경찰이 진입해서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 한미행정협정의 대상이 아닌 자가 미군의 시설 및 구역 이내에 있을 때는 대한민국 경찰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미군 당국은 그 자를 체포하여 즉시 인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현행범인 경우는 경찰 공무원이 미군 부대 내에 영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행범이 아니에요. 범죄를 저지르고 하면 뭐 며칠 됐는데 범인이 미군 영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현행범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어요. 미군 영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경찰 공무원이 밖에서 미군 당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범인 누구누구가 미군 영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면은 미군 당국이 그 자를 체포해가지고 경찰 공무원에게 인도하여 줍니다. 그 다음, 사람이나 재산에 관한 압수수색 검정. 예. 대한민국 당국은 미군 당국이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시설 또는 구역 내에서
사람이나 재산에 관하여 또는 시설 및 구역 내외 불문하고 미국 재산에 관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없음. 예, 그렇습니다. 동의하는 경우 아니면 절대로 미국 재산에 관해서 미군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 관해서 압수수색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이에 관한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는 미군 당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예. 이에 관해서는 이제 대한민국 당국이 뭐 어떤 요청을 하면은 미군 당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를 하다가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코로나 조심하고요. 대면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